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정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윤 대통령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2장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고 문재인 좌익 정권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의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 돌려버린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좌파 친화적인 참여연대가 시민 4,813명을 대상으로 복수응답이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동훈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 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며 시위를 쳐버렸는데요.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를 향해 왜 중립단체인 척하냐며 정체성을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비소 뒤 극단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데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추모도 좋고 예술도 다 좋은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인터뷰나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인권위 결정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연애가 가능하고 연애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주장이라며 상식적이지 않다.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개봉을 막을 만한 수단이 있으면 막고 싶고 가처분 신청 등 움직임이 있다면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이와 딸내미 조민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 투표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일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곳이지 누구에게 내 편이 더 많은지 경쟁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아무런 배경 지식도 자격도 없는 정치인의 자녀들이 발을 들이밀 곳이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가끔 저에게도 출마하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한다며 저 잘 되자고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 한 자리를 차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즐비한 국회에 이런 물타기식 공천과 밀어주기식 투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나에게도 그 어떤 정치 관련 자녀에게도 출마의 자격은 없다며 그걸 정말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거냐 아니면 조국 부녀의 좌파 인기에 편승해서 재선에 성공하고 싶은 개인의 욕심이냐라며 복수하던데 복수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 지역구를 볼모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MBC가 이러니 대놓고 좌파 전용 방송사일 수밖엔 없겠지요. MBC에서는 경영본부장, 인사팀장 등 노동조합법상 노조원이어서는 안 되는 회사 직인사 상당수가 민노총 계열인 제1노조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3노조는 재작년 초 기준 MBC 보직자 148명 가운데 132명이 1노조원으로 표기된 MBC 작성 문건을 10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제1노조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제3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 2월 15일 기준으로 MBC의 주요 보직자는 14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9.2%가 제1노조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수노조 가운데 보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3노조는
회사의 보직 가운데 90%를 장악한 언론 노조는 사실상 어영노조라 아니할 수 없으며 엄정한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문화방송 사업장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11일 통과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태에 이어 김남국 코인 투기 사건까지 터져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추락하니까 그간 속절없이 미루어왔던 법안이 불과 하루 만에 통과되어 버리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모두가 선거 코앞에 두고도 유권자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로 지랄 발광하더니 말입니다. 지난해 1월 28일 새벽 2시 22분 위믹스 300개, 당시 약 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 빗썸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지갑 사용자는 위믹스가 잘 이체됐는지 확인한 뒤 5분 간격으로 위믹스 10만 개 6억 7,500만 원, 위믹스 31만 7,197개 21억 4,100만 원어치를 차례로 이체했습니다. 위믹스는 같은 해 5월 29일까지 47회에 걸쳐 업비트와 빗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1회는 넷마블의 마블엑스가 이체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액 이체가 발생했지만 점차 2억에서 수천만 원으로 쪼개 이체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거래소 계좌와 지갑 얘기인데요. 11일 세계일보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수십 회에 나눠 이체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지갑 주소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변창호 씨가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 생성일, 가상자산 잔액, 가상자산 수 등을 토대로 발견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금융정보분석원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 과정을 이상거래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사실이 최근 언론에 조명됐습니다. 그 사이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의원의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체 횟수, 금액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김남국 의원의 지난해 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로 적발한 것은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돈을 나눠 인출하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는 큰 이슈로 다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김남국 의원의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